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는 아직 논의거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오던 파월이 어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머니 프린팅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월 14일 어제 새벽에 2023년도 마지막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12월 금리 결정 역시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 FOMC가 정리되면 파월의 긴 발언들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추격해서 유튜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동결과 예상치 못했던 2024년도 금리 인하 방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또 머니 프린팅이다, 이제부터 상승 또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환호의 우리도 어울리면서 상승을 즐겨야겠지만 장기 사이클 안에서 다가올 큰 하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FOMC 리뷰 먼저 하고 이번 금리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닝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FOMC를 한 줄로 요약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3차례 동결시키고 긴축 정책이 제한적 영역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높은 금리로 지역 은행권들이 무너지는 걸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1번과 2번 상황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기존 11월까지 진행해온 FOMC에서의 긴축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언급이 나와주었습니다. 최종 타겟은 2026년도 2%로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다만 내년 경제 전망 요약치인 SEP에 따르면 2024년도에 기준금리 인하를 75bp 인하 가능성이 시사가 되었고, 75bp면 3차례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점도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점도표는 3, 6, 9, 12월 1년에 딱 4번 나오는 점도표이고, 연준에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존에 9월달에 발표된 2023년도 방향성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이니까 연말까지 많으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었고, 이번 12월에 발표된 금리 동결로 가면서 2.25에서 5.50%의 만장일치로 투표가 나왔습니다. 과거 지나간 데이터보단 그런 앞으로 2024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기존 2023년 9월달의 점도표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점도표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5.50부터 4.75까지, 심지어 금리를 6.0에서 6.25까지 올려야 한다, 앞으로 적어도 3번은 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원이 있었던 반면, 2023년도 12월 어제 나온 점도표에서는 4.50부터 4.75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다수결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일차로 포착이 되었고, 최대로는 3.75까지 현재 5.50% 기준금리에서 175bp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장중에 1.38%로 상승 마감되었고,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유틸리티, 은행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또 머니 프린팅이다,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라는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부터 금리 인상은 주식에는 호재였습니다. 매번 금리 인상 시기는 나스닥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금 보시는 이 갈색깔, 이 차트가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파란색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시기에는 지금처럼 금리 동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2020년도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에는 금리 동결 기간은 4개월이 있었었고, 2008년도 금리 동결 시기에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현재 금리 동결은 9월달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금리 동결을 12개월 동안 가져가는 그 기간에서 주가의 고점을 만들었었고, 닷컴 버블 당시에는 4개월 동안 큰 흐름에서는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었고 신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부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리만 브라더스와 닷컴 버블의 공통점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입니다. 어제 파월이 했던 발언들 중 하나가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일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던져놨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올라온 지금의 이 금리는 경제가 성장해서 올라온 금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주식시장에는 정말 큰 호황기였었죠. 그럼 이번 금리 인하 역시도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이고 이번 금리 인하 역시도 주식에는 악영향을 줄까요?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 관련 지표는 사실 찾는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이것저것 수치까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당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어제 FOMC에서 의아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과 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외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틀 전에 발표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와 부합했고 저번 달이랑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금리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가 이런 급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금리나 가즈아를 외쳤다면 납득이라도 가겠지만 지금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비용입니다. 현재 다행히도 식품과 에너지 쪽 물가는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현재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도 주택 가격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는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7.07%입니다. 국내가 4에서 5%인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은 국내 대비 2배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일주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8%를 최대치로 찍고 현재 7%대까지 마이너스 1%가 내려오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다시 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발표된 FOMC에서 의문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장은 생각보다 어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작은 2024년도 3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2024년도의 금리 인하는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시기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될지 3월에 승인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편의상 3월이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 제가 현재 비트코인 신규 진입을 계획 중에 있고 목표하는 매도 기간 역시도 3월달을 크게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도 시기로 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매 파생 상품이 출시된 이후부터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다뤄드렸던 내용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 현물 ETF와 비교 대상입니다. 금 ETF처럼 비트코인 역시도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본다면 단순 1년이 안 되는 기간 몇 개월이 아니라 최소 2년에서 3년을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은 딱 이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 차트를 좀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은 금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 2004년 11월부터 금 차트는 마이너스 10% 하락했고 상승 직전까지 조정 기간은 270일을 거치고 상승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현물 ETF, 미국 대선까지 시장 기대 심리가 사실상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개미들을 털기에는 가장 좋은 흐름일 겁니다. 그 조정을 금 차트처럼 기간으로 끌지 혹은 가격으로 조정으로 털고 올릴지는 지금 바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진행되는 금리 인하와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경기 침체가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차트를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할 구간이 내년에 있을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4차 반감기는 2024년도 4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매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 직전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항상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감기 역시도 직전의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반감기는 지금으로부터 4년이 흐른 뒤 2028년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도 2024년도 3월달을 표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급락으로 이어질 거고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왔던 이 하락처럼 미국에서는 다시 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댈 겁니다. 결국 또 악순환이겠지만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경기 침체는 주가 상승의 찬스입니다. 만약 내년에 금리 인하로 비트코인이 내년 3월부터 4월달에 급락으로 하락으로 빠진다면 그때 나오는 바닥은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는 보기 힘든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급락 없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가려면 연준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3월달에 나왔던 점도표만 보더라도 연준에서 공개한 2023년도 목표금리는 5.0에서 5.25%였지만 2023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까지 올렸습니다. 당장 9월달이랑 12월달만 두 개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난리치더니 2023년도 12월달에는 입을 싹 닫고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은 한 방향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장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첫 번째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눌린다면, 하락이 나와준다면 신규 진입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비트는 신규 매수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되는 기간까지는 폭등이 나올 거고, 그 반등은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라는 관점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하신 게 알트코인일 텐데, 알트코인은 최근 영상에서 제가 꾸준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으로 찾아뵙고, 알트코인 브리핑은 이후에 영상 또는 댓글에 문의 주시는 것들 답변 달아드리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지를 다뤄드렸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비트킹에서 관점 공유방 링크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